2026년 2월 19일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마감 리뷰 방송 및 매매일지 복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휴 지나서 오랜만에 거래 하는 거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의 위클리 콜옵션 릴레이 현상은 오늘도 끝까지 이어졌고요. 외국인들 지난번에 사서 넘어온 거 개인 따돌리고 샀던 거죠. 그걸로 큰 수익도 본 상태고, 못해도 150억 원 이상 잡힐 것 같은데 이따가 위클리 옵션 디테일 볼 때 한번 계산을 실시간으로 해봐도 되겠고요. 자, 먼저 오늘도 위클리 월요일 만기였고 이제 다음 만기도 월요일 위클리 만기니까 거기서 혼동이 없으셔야겠죠. 기본적으로 오늘은 갭 상승을 했습니다. 연휴 동안에 나스닥은 초반에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돌아 올리면서 우리 이제 개장일이 다가오니까 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MSCI 한국 ETF 지수가 직전에 1.75%나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죠. 그래서 오늘 프리장 시간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떠 있고 갭 상승을 예고했지만 생각보다 더 크게 또 올라서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스닥이 볼벤 하단부에서 지키고, 사실 위협적이었어요. 되게 위험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뭔가 이슈가 터져서 한번 밀어줘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스닥은 해외 선물 쪽에서 나스닥은 개인들이 롱 포지션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분명히 우리보다는 더 좋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잖아요. 나스닥은 지금 정체된 지 한참 됐죠. 그래서 지금 95년 강세장 만들기 전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글로벌 증시, 특히 우리 증시, 뭐 대만이나 한국 증시, 뭐 아시아권, 뭐 이런 글로벌 평균에 못 미치는, 글로벌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달라졌어요 상태가 된 거죠. 반대로 한국 증시가 달라졌어요. 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풍부한 예탁금과 또 상승을 만들려는 정책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연휴 동안에 시끌시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코스닥에 대한 연기금 페널티 이슈였는데, 물론 이전에도 이제 나왔던 거긴 하지만 단순히 그냥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는 것을 이제 권고하는 상황을 넘어서서 연기금이 코스닥 편입을 얼마큼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로 이제 넘어가면서 정책의 약간 강제성, 반강제성까지 이제 생기면서 연기금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심을 좀 하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수급은 오늘 좀 전까지만 해도 연기금이 4천억 원에 코스피를 사던 거는 종가에 만기 위클리, 무슨 월물 만기도 아니고 위클리 만기 만나가지고 다 던져버렸죠. 4천억까지 사고 있었던 거잖아요. 연기금이 종가에 다 던져버렸고 현물을, 반대로 코스닥은 유지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코스닥은 부지런히 더 사야 되는 입장이고 연기금은 단타도 친다라는, 코스피 쪽은 단타도 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끝이 났고, 오늘 코스닥 사이드카까지 걸렸었죠. 오전에 코스닥 코스닥 종합지수는 한 5% 조금 안 되게 끝났는데, 기준은 코스닥 선물지수가 6% 올라와서 1분 이상 유지가 됐냐 안 됐냐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6% 이상 올라온 시점 이후로 사이드카가 한번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 여력이 좀 중단이 됐었다가 풀리고 나서 더 올라가서 코스닥 선물이 무려 7.2%나 상승해서 끝이 났네요. 7.87까지 갔다가, 자, 코스닥 종합지수와 코스닥 150 지수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은 연기금이 지금 코스닥을 편입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반강제 상황에 가깝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를 살 거냐를 봤을 때 작은 종목들보다는 코스닥 150 내에 있는 종목들을 더 선호한다라는 거죠. 중대형주들을 더 선호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작은 것 중에서는 이제 동전주 이슈들이 좀 있죠. 동전주는 상패, 시킬 건 빨리 상패시키고 확실하게 시키고 살릴 건 확실하게 살리겠다라는 지금 거래소의 입장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1,000원을 기준으로 동전인 종목 중에서 재무가 괜찮고 실제로 시총도 좀 있는, 동전으로 그냥 있으면 조금 아쉬운 그런 종목들은 빠르게 살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서울 식품이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이제 풀렸는데, 뭐 그런 것들 사실 상폐될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끌어올리고, 뭐 병합이나 이런 걸 하겠죠. 나중에는 뭐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지금 175원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죽일 건 또 확실하게 또 무너뜨리는 그런 지금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엠젠 솔루션 같은 거는 20% 정도 빠졌고, 동전주들이 또 몇 개가 또 모아 라이프 같은 경우 모아 데이터하고 지금 막 크게 빠졌죠. 그래서 좀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워낙 종목 수가 많아가지고 저도 재무를 보면서 좀 분류를 좀 해놨는데 다음 작업이 더뎌요. 너무 많아가지고 단순히 재무만 또 보고 판단할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기본은 재무가 돼야 되겠지만 동전주들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전주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 되면 상패 시즌이잖아요. 슬슬. 그렇게 되면은 3월달에 또 정지가 될 종목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좀 구분을 해놓는 모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단 기본 개요 좀 말씀드렸고요. 상세하게 이제 차트를 보면서 오늘 장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갭상승, 생각보다 강한 갭상승에 그 연휴 전에 콜 매도 포지션이 급해졌어요. 외국인들이 일부 콜 매도를 좀 쳐놓은 게 있었는데 급했죠. 와 뭐야, 연휴 전에 갭 하락이나 이런 것들 대비해가지고 좀 포지션 설정해 놓은 거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위클리 콜 랠리를 보이고 있고 하니까 뭐 상승 쪽으로 전개를 해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대비를 해놓은 거니까. 근데 그 대비했던 포지션이 콜매도로서 위협을 받은 거죠. 콜매도니까. 그래서 아침에는 시작하면서 쇼커버링 수요가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콜옵션 외국인들이 73억 정도를 플러스로 땡겨놓고 매수를 시작했죠. 시작하면서부터 갭이 떴으니까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기계적으로 대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외국인들이 콜을 이만큼 땡겼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스템 발동이 걸려요. 그게 아침에 좀 짧은 시간에 좀 나왔던 거고, 본장 시작하면서 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물론 여기서 이제 볼벤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는 것 때문에 혼동이 좀 있었어요. 까다로웠죠. 워낙 이제 변동성이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니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가봉 첫 번째 판단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일단 시가봉 보자 했던 거는 아침에 뭐 방송뿐만 아니라 파생반 텔레그램에도 강조를 드렸던 거고, 자 텔레그램을 보시다시피, 잠깐만요, 여기 끌어와서 볼게요. 시가봉 체크가 좀 중요한 아침이었는데, 여기 시가봉 테스트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외국인 콜옵션이 100억 원 선상에서 잠시 머무르는 정도지 꺾인 상태는 아직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시가봉 지키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약해지기 시작했는데, 약해져 봐야 일시적이었습니다. 밑에 잔뜩 이제 붙이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밑으로 보면은 일단은 시가봉 지키고 있는 게 우선이었고요. 기준이 중요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시간이 언제죠? 10시 반 포지션 체크 한번 하고, 좀 보시면 외국인들은 일단 상방 유지잖아요. 위클리. 개인들은 처음에 콜옵션을 함부로 못 샀어요. 콜옵션 가격이 워낙 비싸서 그런지 처음에는 개인들이 콜옵션을 못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양매수 한번 들어왔다가 좀 줄이면서 뭐 약간 양매수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풋옵션 쪽에 조금 더 치우친 양매수 상태로 끝이 났거든요. 근데 처음에 초반에는 개인들이 이제 콜을 못 들어간 거지, 비싸서. 살 것도 별로 없었고 행사가가 지금 제한돼 있고 하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개인들이 위클리 콜 가격이 이제 선호하는 가격대가 아니어서 그런지 건들지 못하면서 오늘은 양매수를 아침 9시 44분 기준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인들은 위클리 풋 매수와 콜 매도
쪽으로 가면서 어쨌든 위에서 머무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더 가면 더 같이 함부로 쉽게 내려오지는 못한다. 예. 워낙 뭐 예를 들어 1외과만 보더라도 몇 외과, 예를 들어 개인들이 선호하는 게 한 3, 4외과 정도의 가격은 이만큼 싼 거를 이제 매매하는 게, 왜냐면 작은 돈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그런 옵션이 없었던 거죠, 이 시간대에는. 워낙 프리가 높아서. 그렇기 때문에 사려던 거, 원래 옛날에는 이제 한 5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플레이하던 거, 100만 원 가지고 플레이하던 거 똑같이 해보려고 하니까 막 2, 300만 원 드는 거야. 두세 배씩 막 들어버리니까 못 하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애꿎은 그냥 푼만 샀던 거지, 초반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갭 상승하고 자리를 지킨 거예요, 시가봉부터. 여기서 살짝 흔들렸는데 이때는 수급이 잠깐 내려앉았었어요, 일시적으로. 자, 여기가 몇 시였죠? 10시 38분. 쭉 내려보면은 여기, 자, 9시 25분에 지켰던 시가봉 리테스트를 하는데 이걸 두세 번 반복할수록 뚫릴 위험은 커집니다. 네. 분명히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두 번째잖아요? 세 번째일지 두 번째일지 모르지만 뚫릴 위험은 커져요. 그래서 실제로 뚫렸어요. 일시적으로 뚫렸는데 뭐예요? 다만 오늘은 뚫려도 밑에 이평들 바로 자리하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뚫려도 뚫린 게 아니, 뚫려도 밑에 바로 붙어있다. 공간 열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맞나요? 뚫리긴 뚫려도 이게 약해지니까 반복하면 뚫릴 위험은 있지만, 뚫려도 뚫린다고 쭉 봐야 되냐? 그거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파생반에 글로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면 뚫렸을 때 하방으로 쭉 세팅을 해야 되냐, 강력 세팅을 해야 되냐, 그거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수급도 그렇고요. 그죠? 외국의 월물콜 쇼커버링 당했을 당시보다는 이제 반토막 나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밀려왔던 것도 있죠. 하지만 미니콜 올라오고 다른 거 계속 유지하고, 또 바이더디 편성에 예탁금 103조 원, 실제로 이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예탁금 90조 원대 있었을 때 이미 100조 원 넘어가는 게 실제다. 이 시차를 두고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들이면 떨어지고 다시 팔면은 예탁금 올라가는 거고, 외부 유입도 있으니까 실제로는 더 탄탄한 상태다. 예탁금 돈들이 훨씬 더 많다 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오늘 보니까 103조 원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데이터가. 개인들이 주식을 판 만큼 더 올라왔을 겁니다. 외부에서 유입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110조 원 가까이 됐을지도 몰라요, 실제로는. 네. 그런 돈들이 여전히 하방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개인들의 예탁금만 따졌을 때 그런 거지, 개인 자금, 개인 예탁금 외적으로도 시장은 자금이 풍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웬만하면 받아주는 자금들이 계속 쉽게 등장해버립니다. 밑에 깔렸네. 어디 갔지? 그렇죠. 그런 상태에 체크를 했고요. 다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다시 돌렸잖아요. 10시 40분에 돌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볼벤이 어떻게 됐어요? 볼벤이 이제 이거 여기 보시면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고, 볼벤 이렇게 돌리는 거,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확률이 높은 거, 일단은 자리 잡고 다시 볼벤 상하단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럼 뭐예요? 프리 빼는 거죠. 높은 옵션의 프리를 지금 빼는 그런 단계로 넘어와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개인들이 살짝 떨어질 때 또 콜이 싸지니까 순간적으로 콜 들어오면서 양매수 효과를 만들었는데, 다시 콜 비싸지면서, 이게 10포인트잖아요 10포인트씩이란 말이에요. 10포인트씩 움직이면서 다시 콜이 순간적으로 비싸지면서 콜 단타를 잠깐 쳤어요. 개인들의 위클리 수익이 단타도 포함돼가지고 엄청 큰 손실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코스닥이 사이드카가 걸렸는데, 이제는 코스닥도 보시면, 자, 여기서 박스를 돌파한 다음에 여기 박스, 오늘 여기 저항점 돌파한 다음에 쭉 달린 거죠. 보면은 이제 코스닥을 안 담으면 감점이라니, 그죠? 연기금 포트폴리오 운용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코스닥을 담아라 하는 거죠. 거의 뭐 반강제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담아야 된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 뭘 담을까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코스닥 150 내에 있는 종목들일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코스닥을 이제 급격하게 순간적으로 땡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는 코스피가 잠깐 주춤거리죠. 그게 이제 드러났던 거예요, 이게. 네. 이게 별로 이제 코스피가 떨어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코스닥 땡기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근데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 코스닥이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코스피는 덜 떨어지는, 이제 양쪽으로 다 같이 가는 거. 일시적으로 얘를 팔아서 이거로 갔다면 결국에는 둘 다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코스피를 한참 팔아서 코스닥을 넘기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반응일 뿐 둘 다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둘 다 진정된다. 그래서 다시 또 10포인트 정도 올라왔죠. 볼펜 상단 만들고. 이게 되게 좁아 보여도 진폭은 10포인트입니다. 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프리를 빼는 시간으로 잘 안 내려오죠. 왜? 개인들 미리 풋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 그 풋 살려주려고 총대를 메고 하겠어요? 차라리 양쪽 다 녹이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어차피 외국인들 817.5하고 815 콜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지난주에 연휴 들어가기 전에 817.5 위클리 콜하고 815 위클리 콜 이거 잔뜩 들어갔잖아요. 개인들 따라 붙지도 못했잖아요. 거기서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이따가 계산도 해보겠지만 못해도 그 두 개 행사가에서 제가 보기 때는 150억 이상은 수익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다가 이제 프리 빼고 쭉 끝난 거죠. 위클리는 이제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 콜이 다시 순간적으로 이렇게 죽었다가 올라올 때 개인들 이렇게 다 팔아버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또 다시 콜 좀 내려오니까 또 사고, 콜이 좀 싸지면은 사지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양매수로 결국에는 귀결되면서 결국 프리 빼면서 끝난 거죠. 횡보하다가 보시면 개인들 지금은 사실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위클리 콜이 두 개 섞여버려가지고 이런 적은 별로 드문데 하나는 만기고 하나는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좀 섞였는데 결국에는 콜풋 다 들어왔어요. 개인들 콜이 좀 싸졌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풋옵션 녹이느라 위에서 이제 머물러 있던 거죠. 그렇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부터는 뭐 크게 볼 게 없었죠. 코스닥 쪽 탄력이 있었던 거 사이드카 이후에 뭐 주춤 거리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냥 어차피 정책상 반응이 나오는 거니까 땡겼고,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이요 완전히 지금 코스피 코스닥 구분돼가지고 코스닥 프로그램 1조 원이 넘었었습니다. 매수가. 그 다음에 미니 시장에서 외국인들 콜 134억, 미니콜은 행사가가 좀 많이 분포돼 있어요. 815에서 840 사이까지 쭉 이제 골고루 좀 매수한 편이고, 시장의 방향성을 좀 맞춰가는, 인정하는 방향이고, 반면 이제 초반에 들어왔던 콜이 녹아버렸죠. 이제 그게 녹은 게 콜이 없어진 것보다는 신규 콜 매도가 많아서 콜 매도로 일부 또 시장이 꺾이는 것에 대한 것도 좀 해지를 해놓는 것 같다. 풋매수 같이 들어오면서 월물 쪽은 해지 상대적으로 좀 멀리 보는 수급이죠. 당장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위클리가 아니라 3월 만기까지 조금 멀리 있는 2월 말일 지나서 3월 초 둘째 주 넘어오면서 조금 긴 구간에서는 꺾일 것도 대비하는 정도의 모습을 보인다. 근데 이런 행동은 좀 많이 보여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계속 한 주 한 주 위클리 콜 릴레이를 보이면서 콜옵션 수익을 계속 챙겨왔던 거죠. 콜옵션 수익을 계속 챙긴 만큼 여기서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더 높아지는 거죠. 손실을 더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한다면 결국에는 돈 많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이 외국인들이 인내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개인들이 작은 돈으로는 좀 어렵죠. 대응하기가. 뭐 그렇게 되겠고, 그래서 오늘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위클리 이렇게 이제 만기로 끝난 거고요. 결국엔 마지막에도 위클리 콜을 한 80억에서 90억 정도 월요일 위클리, 오늘 월요일 위클리가 끝났지만 다음 옵션도 월요일 위클리 만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외국인들이 또 콜옵션 릴레이 현상을 보여주면서 이번에는 행사가가 842.5와 845를 중심으로 한 8, 90억 정도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타겟으로 이제 월요일까지, 이제 금요일과 월요일이 있겠죠. 그래서 이 물량을 추적해야 돼요. 추적. 끝까지 결제까지 갈 것이냐. 다소 월요일 거를 결제까지 가는데 조금 흔들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결제까지 안 시킨다면은 뭐 어떤 또 흔들림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금요일 밤에 미국 4분기 GDP 발표 있고요. PC 발표가 있죠. 여기에 대한 변수가 놓여져 있습니다. FMC에서 의사록 공개한 걸 봤더니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뭐 없진 않더라. 뭐 이런 것들을 확인했죠. 그래서 밤사이에 나스닥이 좀 흔들렸던 것처럼 이번에 PC 데이터도 그런 것들을 좀 변동을 줄 게 있을지 또 시장은 숨죽이면서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금요일 밤에 대한 일정 리스크가 과연 이 840과 42.5의 위클리 콜옵션 외국인들의 물량을 결제까지 시도하는 것을 실패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밀어붙일 것이냐, 요게 금요일과 월요일에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이고, 이거는 라이브 때 라이브 방송과 파생반에서 계속 하루 종일 다뤄질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봐야겠죠. 오늘은 대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시듯 개인들은 그냥 개인 단독 매수가 많았는데 후반부에 2시에서 3시 사이에 3시로 갈수록 외국인들이 이걸 뺏어 버렸어요. 보시다시피 개인 단독 매수 837.5와 835까지 보면은 여기 835에서 40까지 보면은 외국인들이 조금 뺏었죠. 그래서 상승 쪽으로 더 붙이면서 840을 넘어서 끝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콜옵션 수익 극대화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해서 하면 계산을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같이 저번처럼 계산을 좀 해보자면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 기시점 포함해가지고 대략적으로만 좀 잡아볼게요. 정확하지 않다, 대략적이다라고만 보면 됩니다. 지금도 이제 빠르게 그냥 그 중심만 잡고 계산할 거라서, 그러면은 이제 오늘 840.24로 끝난 만큼 요게 맞춰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오늘 계산을 해보면 위클리 옵션에서 외국인들이 꽤 제법 수익이죠.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위클리 콜 크게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6억 190억이 넘을 것 같은데 한 190억 이상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꽤 많이 수익을 본 거예요. 콜옵션 쪽으로 누군가 터졌겠죠. 금투겠죠 뭐. 그 다음에 요거는 개인들은 한 10억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선방했어요. 네, 나름대로 프리만 좀 빠진 거지 나름대로 단타도 좀 치면서 생각보다 큰 손실이 없었습니다. 네, 양매수를 보여가지고 프리 빠지면서 손실이 커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또 물론 그 양매수를 오늘 들어간 경우에는 손실을 봤을 텐데요. 기존에 또 콜 가지고 있는 쪽이 또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난주에는 안 따라왔지만 조금 단타를 치거나 이런 굵직한 돈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생각보다 선방을 했네요. 데이터를 보면은. 아니면 애초에 그냥 접근 자체를 이제 크게 못해서 그런 건가?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이제 외국인에 대항해가지고 콜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투신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금융투자로 놓고 통합해서 보면 얘는 손실금이 당연히 외국인들이 큰 만큼 부풀어 있겠죠. 한 50억 정도 손실을 보지 않았을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투신 이 정도 보고, 나머지는 이제 투신이 손실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두 개가 이제 비슷해요.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신이나 금투나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20억 정도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손실로 이 정도로 추정됩니다. 단순히 추정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뭐 더 볼 거 있나요? 정책적으로 계속 코스닥을 밀어붙이고 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이제 코스피에서도 이제 고가 매도세가 분명히 잡히긴 하는데 그냥 돈이 그냥 잡아 당기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계속 하나솔루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주도했던 주도 거래량이 유지되고 있고, 그 스타트 날로부터 빠지지 않았고, 오늘도 다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말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쳐다보는 종목에 이름을 올렸잖아요. 한동안. 그래서 하나솔루션을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증권주 중에서는 뭐 오늘 뭐 상한가도 보이고, 소형주들 작은 종목들도 상한가를 찍고 있는 증권주들도 보이고, 뭐 오늘 현대차증권, 상상인증권, SK증권, 뭐 하나투자증권, 미래에셋
증권, 코리아에셋 증권 등 증권주들의 지금 굉장히 오늘 크게 급등을 했는데, 보통 과거에는 이제 이런 시장의 강세장, 한참 강세장이 이루어질 때는 다른 거 다 순환매 돈 다음에, 옛날에 뭐 차하정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웬만한 이제 시장 그 대세 상승기 있잖아요. 그럴 때 물론 많은 사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뭐 2007년 당시나 뭐 이제 서프라임 터지기 전 단계나 그 전에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나 뭐 그럴 때만 보더라도 사실 뭐 다른 쪽으로 다 순환해서 돌린 다음에 그렇게 되면 증권사의 이제 수익성이 엄청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펌핑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가 거의 이제 끝물에 가까웠는데, 뭐 이거는 과거의 데이터고 이게 반드시 이번에도 그렇게 적용되리라고 무조건 단정 짓기보다는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시나리오화 시켜가지고 좀 대비하는 게 어떨까 정도만 보고,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시장이 여기까지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흐름의 지금 시장 흐름만 이제 잡지 못해도 사실 예를 들어 지금 고버스 같은 거 보면은 300원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강세장 흐름을 뻔히 보여주고 있는데, 고버스는 계속 개인들 오늘 얼마나 샀죠? 개인들 고버스가 지금 300원으로 끝났는데, 자 보시면 225, 2670 300원으로 끝났는데 오늘 299원 찍었잖아요. 최근에 한 8억 주 정도, 9억 주 정도를 지금 개인들이 6거래일 동안 매수하고, 오늘도 보시면 오늘도 뭐 억 단위는 안 샀네. 오늘 많이 안 샀네 생각보다. 이제 개인들도 이제 뭐 여기 이 물량을 계속 받아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좀 갖고 있는지 오늘은 그렇게 많이 산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거의 하여튼 뭐 최근 들어서 연속으로 9억 주 정도를 샀거든요. 그래서 8, 9억 주를 이렇게 사는 동안에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시장이 강세인데 반대쪽으로 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옵션 시장,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선물 매도 포지션이나 풋옵션들 살아날 수가 없죠. 콜 매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흐름을 타는 게 최우선이고, 시나리오로서 이런 증권주들도 이제 오버슈팅 나오고 하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멀리 가지는 못했다 정도의 데이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서서히 내가 시장에서 환경이 나왔을 때 이게 나오는 건가? 라고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정도로 짜놓으면 되는 거죠. 먼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들어가면 계속 불리한 거예요. 지금 시장은 그 불리한 과정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워낙 진폭도 크고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움직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위에 항상 제가 지금 반복해서 써놓고 있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장세, 어디까지 열릴지 모르는 장세. 뭐 800을 뭐 쉽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900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리고 증권가에서 이미 거래소에서는, 한거래소는 1000단위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HTS 상이나 뭐 어떤 거래소에서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세천년 갈 때, 2000년 갈 때 이거를 어떻게 PC에서 표기를 할까? 어떻게 이게 반응을 보일까? 이런 것처럼 1000단위를 어떻게 표기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단위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그 고민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진짜 1000단위가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계를 두지 말자는 거예요. 설령 내일 당장 꺾여서 고가가 나온다고 한들 그걸 보면서, 보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고 나서 이거 고가 시그널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넘어가야지, 이쯤이면 됐지 하고 그냥 선제적으로 먼저 내가 뭐 고버스를 막 왕창 산다든가, 아니면은 뭐 풋옵션을 왕창 매수한다든가, 콜 매도를 왕창 한다든가, 뭐 선물 매도를 왕창 한다든가 하면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대응도 안 돼. 마음은, 머릿속은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알지만 실제로 그런 행동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 꼭 유념해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기준을 빨리 세워두고 거기에다가 맞춰가는 게 필요합니다. 시장이 이 자금들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되겠죠. 뭐 그렇게 좀 한참 지나왔으니까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죠. 뭐 이미 지난 작년 10월부터 이런 이제 돌파가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거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사실 여기서부터 계속 강조가 됐던 거예요. 방송에서 이때 매일마다 뭐 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아니면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끝을 시장이 보일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여기서 한번 제동 걸리네요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돌파하면서 이제 새롭게 또 한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런 걸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쯤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거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끝을 보이는 그런 파동들이 나와요. 윗꼬리 음봉을 강력하게 달아서 추세를 전환시킨다든지 어떤 그런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 순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오버나잇은 순응을 하는 포지션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휴 거쳐가지고 나스닥이 다시 돌려가지고 그 효과에 맞게 사실 또 악재도 없었고, 그래서 가던 길을 계속 가면서 갭 상승한 상태로 끝이 났지만 실제로 마음은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연휴 동안에 얼마나 불편했어요. 어떤 포지션이든 상승이든 하락이든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니까 중간에 미국 증시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게 보낼 것도 없이 그냥 지금은 장중 대응이 제일 중요한 시기다, 제일 좋고 장중만 보더라도 10포인트 그냥 쉽게 움직이는 시절이니까. 그리고 코스닥 선물도 보면은 뭐 한 번 움직이면은 진짜 할 게 엄청 많잖아요. 장중에 판단해가지고 리스크를 축소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 것 같다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리뷰 영상 이렇게 마치고 이제 매매일지 복귀 방송으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같이 라이브 방송을 하루 종일 본 다음에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태에서 오늘 하루를 요약하고 또 거기서 또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해드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또 제가 다뤄야 될 만한 내용들, 그리고 장중에 다뤘던 내용들을 지금 이 시간에는 빠질 수가 있어요. 빼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지금 라이브잖아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하는 거고 뭔가 정리를 해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혹시나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서 그다음 제가 댓글을 보고 다음날 좀 라이브 방송 때도 다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충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여기서 끊고 이제 매매일지 복귀 방송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카페에 올려주신 매매일지 보면서 이제 오늘 어떻게 또 대응을 하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까지 그냥 같이 녹화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오랜만이니까 연휴 끝나고 오랜만이니까 그것까지 같이 볼까요? 그냥 일단 요거는 제가 끝난 다음에 판단해 볼게요. 그냥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많지가 않아서 또 원희님하고 호키님 두 분인데 원희님 거부터 볼게요. 오늘 원희님 2월 초 여행 일정과 여행 이후 시차 적응 및 독한 감기에 걸려서 최근 트레이딩을 진행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감기까지 또 걸렸다가 이게 또 다른 환경에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러셨나 보네. 좀 무리했을 수도 있고. 좀 괜찮아지신 건가요? 재활 목적으로 한동안 모트로 계속 해보겠다. 오늘 쇼신가요 이거? 손절이야? 프리장 고가의 돌파에 고가 돌파하고 다음 대응을 안 하셨네. 여기 매수 진입해가지고 하필이면 또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을 때 이거 다음에 양봉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관리하면은 엇박자 탄 거죠. 실제로 오늘 최고점에서 사가지고 최저점에서 판골이 된 거예요. 오늘 이거는 매매가 오늘 완전히 그렇죠. 이거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죠. 차라리 볼벤 다시 들어올 때 매도로 돌리거나 차라리 이거 매도 단타를 한번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매수 전환을 한번 해서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볼벤 상단도 있었는데 대응이 좀 원래 하던 방식이 전혀 아니었죠.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아까 전에 이제 그 차트에 포인트 잡았던 거 기준으로 자 보시면 오늘 필요한 타점들을 보시면 여기 시가봉 지키는 거, 여기서 순간 혼동이 있었던 거 맞아요. 자 여기서 대응을 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볼벤 상단 깨지고 내려오는 걸 봤다면, 근데 볼벤 상단 깨지고 내려오는 거 보는데 시가봉이 근접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깨져도 여기서 지킬 수 있겠구나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하게 들어갈 것도 아니고 한 템포 대기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얘가 좀 넉넉했으면 아니면 얘를 같이 깨든가 그러면 공간이 좀 열릴 수 있죠. 다음은 여기까지니까. 그럼 먹거리가 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까운 쪽에 시가봉이 지키고 있었고 시가봉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이런 데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오랫동안 또 쉬다 오셨으니까 좀 적응하는 시간, 모의 투자로 잘 선택하신 거예요. 오자마자 다시 감 안 살리고 그냥 또 실제로 하다 보면 모두 그냥 손실 다 그냥 실제 손실이 된 거잖아요. 오늘 모트로 한동안 이번 달 모트로 연습하면서 좀 감각 찾고 하는 게 어차피 제일 어려운 시기입니다. 난이도로는 변동성을 잘 대응하지 못하면 제일 어려운 시기예요. 반대로 변동성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 진폭 움직임 이런 것들을 잘 내가 칼같이 대응하시고 하시는 경우에는 또 그만큼 기회가 제일 좋은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양날의 검이니까 그걸 잘 적응하는 시간 거쳐서 풀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호키님은 연차가 결혼기념일이세요? 아, 결혼기념일이어서 연차를 쓰셨구나. 네, 축하드립니다. 10시까지만 매매하려고 하셨어요. 아침에 초반에 9시 14분에 외국인이 콜 환매수 및 중산이 라인 지지 보고 매수 진입했어요. 여기 이거는 시가봉 지키는 거죠. 네, 시가봉 지키는 거 보고 매수 진입 들어가신 거. 1번? 여기서 먼저 들어갔구나. 그 다음에 손절 판단을 안 하신 이유가 뭘까요? 시가봉까지 보자 였나요? 시가봉 지키는 것까지는 내가 지금 갭을 지키는 포지션인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걸까요? 네. 좋은 판단이에요. 시가봉이라는 기준을 러프하게 잡으신 거는 그럴만. 왜냐면 분할을 할 여력을 남기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을 매수하자면 여기서 3분의 1 들어간 거잖아요. 3분의 1 들어간 거죠. 저는 너무 많은 분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2분의 1이라든지 3분의 1 정도까지가 좋겠다. 진짜 많이 하는 경우 4분의 1밖에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물타기예요. 그냥 그거는 내가 계획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끌려다니는 게 됩니다. 그래서 2번 내지 3번 정도를 분할한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진입하는 게 좋고요. 그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지.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여기에 좀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싶으면 4번 정도까지죠. 그 이상 그것보다 초과하면은 포지션 못 지켜요. 한 방에 무너져 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뒤로부터는 끊어내고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판단해야 돼요. 내가 첫 판단이 너무 틀렸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나누신 것 같아서 시가봉을 지키는 걸 기준으로 보셨으면은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시가봉 뿌리 확인하는 모습. 2번에서 뿌리 확인하고 이렇게 돌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제가 기준 잡았던 라인 파생반 라인을 돌파하면서 매수 진입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평단가가 한 이쯤인데 뭐 그 다음에 흔들렸다 다시 올라가긴 했잖아요. 사실 그때부터는 이게 뭐로 했은 거예요? 옵션이면 불리한 거고 프리를 빼야 되니까 선물이면 그래도 손실 볼 만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을 매매를 못 하시니까 그냥 올청 여기서 전고점 막는구나 해가지고 올청해서 사실 뭐 약손절 아니면은 뭐 그냥 보합 근처였던 것 같은데 그쵸. 예, 크지 않죠. 호키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금액 대비해가지고는 크지 않은 상태로 내가 대응을 못하는 걸 피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10시까지밖에 대응이 안 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리를 비울 때는 웬만하면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포지션을 그냥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약간 수면 매매 같은 개념으로 부재중 매매 같은 개념으로 전체 수익금에 지금까지 쌓아둔 고간 쌓아둔 수익금에 1% 이내로만 베팅을 들어가는 거다. 사실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이 0.1%거든요. 그러니까 다 날려도 아무 이상 없는 것들로 해야 그게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은 다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걸 적용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셨고요. 어쨌든 시간 그 뒤로 이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다양한 매매가 없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게 되게 제한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양매도를 구축해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사실 해보신 분들이 올려주신다면은 뭐 모의 투자로라도 연습해보신 분들이 올려주신다면은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딱 10시까지만 하고 이렇게 매매 안 하시고 그다음에 한 번 하신 거 이렇게 2분밖에 안 계시니까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실제 사례보다는 그냥 요 안에서 풀어갈 만한 자리를 좀 생각해보는 거 다시 한번 돌려서 시간을 돌려가지고 생각해보는 방식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때 대응하신 분들을 보면서 심리도 한번 같이 대화를 나눠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종목은 네 TC 머티리얼즈 제우스님 오늘 TC 머티리얼즈가 25.5%로 끝났네요. 뭐 스타트 걸린 거일 수도 있고 한 번 더 접었다 가거나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식반에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때 언급드렸던 게 그거죠. 방송에서 이거 매집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종목을 한번 참고 삼아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방송에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주식반에다가 이 종목입니다.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이 종목입니다 했던 거 있죠. 네. 그쵸? 그게
그런 종목들도 한번 잘 스스로 각자 공부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 유튜바이오도 뭐 저거는 이제 너무 날라가가지고, 예. 하여튼 뭐 수상한 점이 포착돼가지고 해봤던 건데, 뭐 5연상까지 예, 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뭐 많이 가봐야 뭐 상한가 투상에 거기서 뭐 꺾이거나 거기 흔들고 뭐 다시 움직이거나 뭐 그런 거지. 5연상을 이렇게 날라버리냐. 예. 어쨌든 예, 주식이 뭐 그래도 뭐 볼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계속 풀로 쓰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풀로 쓰기보다는 항상 대응이 가능한 수준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급락했을 때, 어떤 갑자기 출렁임이 좀 생겼을 때 내가 받아줄 수 있는 자금을 말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꽉 채워 있으면 그때는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물론 선물 옵션을 이제 나눠서 하시는 경우에는 주식 포트폴리오 채워놓고 이제 한번 흔들 때 파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죠. 예, 그런 경우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주식 따로 파생 따로 보시는 경우에는 주식 자체에서도 좀 이렇게 금액을 좀 남겨두고 하는 거를 어쨌든 뭐 권장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뭐 풀로 뭐 레버리지 풀로 쓰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곧버스 같은 건 하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강조 드릴 수 있지만 저런 것들은 이제 하락장이 와도 이제 하지 않는 걸로 봐야 됩니다. 예, 너무 불리해요.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아주 불리한 포지션입니다. 반등할 때는 힘 안 쓰고 연속 반등 없으면 또다시 녹아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내일이면은 한 번만 더 올라가면은 2자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장중에 299까지 찍었는데 저거 다시 올라가려면은 시장이 많이 무너져야 돼요. 2배 가려면은 35% 이상 빠져야 됩니다. 700원, 1000원 회복하려면은 시장 반토막으로도 안 돼요, 이제. 자, 하여튼 뭐 여기까지 마치고요. 뭐 아쉬운 종목들도 있고, 공식화 시키지 못한 것도 있고 많은데, 뭐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뭐 포트폴리오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 중에서 선별하고 또 한 팀장님 것도 소액으로도 하고 하셔야 되니까 뭐 그 정도만 하면 되고요. 시장은 어쨌든 증권주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돼 있으신 분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한번 해두시면 그냥 안 끄는 게 좋아요. 채팅 또 하루 지나야 됩니다. 구독은 건들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씩, 그 다음에 알림 설정 안 돼 있으신 분들도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